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은 성인이 되는 과정에서 거치는 사춘기의 정의와 사회문화적 특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은 일제 식민지기 최초로 근대식 교육을 받은 신여성과 여성 교육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현대 한국 사회를 살아가는 한국인들은 인간으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들을 주로 학교 교육을 통해 배웁니다. 교육의 기회에 있어서도 남녀 차별이 존재했던 조선시대와는 달리 현대 한국인들은 남녀 구분 없이 일반적으로 유치원과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등에서 지식을 배우고 익히게 됩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그 과정에 해당하는 교육을 마치면 적성에 따라 대학교를 진학하거나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 각종 시험과 평가를 치르게 됩니다. 학교 교육은 한국인이 성인이 되는 과정에서 거치는 생애 경험의 일부를 형성합니다. 전통시대 사회 변동이 완만한 상황에서 인생의 좌표와 진로를 가늠하는 작업은 어른들의 세계에 편입되면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졌습니다. 20세기 이전까지 여자아이들의 교육은 가정 내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신분사회였으므로 신분에 따라 성인이 되기 위해 배워야 하는 내용이 달랐습니다. 신분이 높은 양반가에서 태어난 여자아이들은 어릴 때 어머니나 여성 친척에게서 한글을 배워 문자 생활 능력을 습득했습니다. 그리고 한글로 된 삼강행실도, 내훈 등의 도덕 교본을 읽었습니다. 예를 들면 세조의 며느리이자 성종의 어머니인 소해왕후가 쓴 내훈은 왕비와 왕세자빈을 포함한 왕실 여성을 교육할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이후 상류층 여성들의 교육교재로 쓰였습니다. 여성용 교육교재인 여운서에서는 부부간의 예절과 시부모에 대한 이해, 가정을 화목하게 이끄는 방법, 검소한 생활의 중요성 등이 강조되었습니다. 전통시대의 여성교육이란 가정 내 윤리, 효도, 정절, 살림살이 교육에 집중되었습니다. 여자아이들은 어머니와 여성 친척들 곁에서 가정을 지키고 효와 정절을 실천하는 어진 어머니, 착한 아내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여겨졌습니다. 19세기 말부터 조선 후기에는 사회 변화와 함께 새로운 교육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개항 이후 서구식 근대학교가 등장하면서 여성에게도 문을 여는 학교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1886년 미국 선교사 메리 스크랜턴이 설립한 이화학당은 한국 최초의 여학교였습니다. 남성과 여성 모두가 학교에 정식 입학해 체계적인 교육을 받는 시대가 열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나 초기에는 여학생 수가 매우 적었고 여전히 사회적으로 여성 교육에 대한 거부감도 컸습니다. 20세기에 들어서면서 유럽 및 아시아의 각지에서 전통적인 가족관계, 남녀관계에 의해 규정된 여성상을 거부하고 독립적인 자아에 기초한 새로운 근대적 여성상을 정립하고 실천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특히 1920년대에서 1930년대 전반에는 조선 사회의 근대화를 위해서 전통적인 가부장제를 기초로 하고 있던 가족제도를 변혁하고 연애와 결혼, 그리고 이혼의 자유를 확보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하였고 일본을 통해 들어온 서양 사회의 연애와 결혼론이 활발하게 수용되었습니다. 근대 이후 한국 사회가 급속하게 변화하면서 한국인의 생애 경로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여성의 생애에서 근대식 교육이라고 하는 전혀 새로운 생애 경험과 삶의 경로를 선택한 여성들인 신여성이 출현하게 됩니다. 당시 신여성은 모던걸이라고 하여
단발머리에 짧은 치마, 굽 높은 구두를 신은 새로운 이미지의 여성들로 당시 유행을 주도하기도 했습니다. 근대적 사상과 문물이 유입되어 눈에 띄는 변화가 나타난 시기인 과도기에 출연한 신여성의 주장 중 사회적으로 가장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킨 것은 자유연애와 자유결혼이었습니다. 법적으로 남자가 17세, 여자가 15세 이상이 되어야 결혼이 인정되었지만 실제로는 이보다 일찍 혼인하는 조혼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었습니다. 어린 소년과 소녀를 결혼시키면 그 당사자들의 신체를 허약하게 하고 신체가 허약해지면 그 자손에게 생리적으로 악영향을 끼치며 결과적으로 민족 체질을 열등하게 만드는 하나의 원인이 된다며 조혼을 반대하였습니다. 1920년대에는 신문과 잡지가 많이 간행되었는데 그 가운데 신여자, 신가정, 신여성 등 여성 잡지도 발간되었습니다. 20세기 초 근대식 교육을 받은 새로운 여성인 신여성의 삶은 전통적인 구여성과 비교하여 어떠한 차이가 있었을까요? 신여성은 구여성과 비교하여 첫째, 경제적 독립, 둘째, 가정제도의 합리화와 간소화, 셋째, 남성들의 전통적 사상 배격, 넷째, 여성 자신들의 보다 철저한 책임과 의무, 다섯째, 부인단체나 여학생계에서는 구여성에게 위생, 육아법 등의 광범위한 여성 문제를 인지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신여성들은 조선에서 남녀 관계와 연애 및 결혼, 가정에서의 여성의 역할 및 위치에 관하여 매우 급진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러한 생각을 몸소 실천함으로써 사회적 질시와 비난의 대상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20세기 초 한국에서 활동했던 대표적인 신여성 나혜석의 생애를 통해 새로운 사상을 받아들여 실천하고자 하였던 일제 식민지기의 신여성의 삶이 어떠하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나혜석은 1896년 4월 경기도 수원에서 아버지 나기정과 어머니 최시의의 5남매 중 넷째로 태어났습니다. 나혜석의 아버지는 고종 말년에 관료가 되어 강제 병합 직전부터 1915년 사망할 때까지 시흥과 용인의 군수를 역임한 식민지 관료였습니다. 나혜석의 아버지는 자녀들을 일본으로 유학 보내 신교육을 받게 하는 등 개화 가문으로 변신한 인물이었습니다. 일찍 출가한 장녀를 제외하고 나머지 4자녀가 모두 일본에서 유학 생활을 하였습니다. 나혜석은 중상류층의 부유한 가정 출신으로 유년기에 유복한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당시 여성으로서 가장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나혜석의 아버지는 차남인 나경석의 권유를 받아들여 미술에 재능이 있었던 나혜석이 진명여학교를 졸업한 해인 1913년에 일본으로 유학을 보냈습니다. 그 당시 나혜석의 나이는 18세였습니다. 나혜석은 조선 여성으로서 상당히 일찍 일본에 유학하여 동경여자미술전문학교 유화과에서 공부했습니다. 그러나 1914년에 아버지는 공부를 그만두고 귀국하여 시집갈 것을 강하게 종용하였습니다. 나혜석은 스스로 학비를 벌어 공부를 계속하기 위해 1915년 1월에 휴학하고 공립여주보통학교 교원으로 취직하여 일을 시작하였습니다. 12월에 아버지가 사망하고 1916년 4월에 복학하여 1918년에 졸업을 하게 됩니다.
1919년 나혜석이 3.1운동에 참여하여 5개월간 옥고를 치르고 풀려나서 정신여학교 미술선생님이 되었습니다. 그해 12월에 어머니도 사망하게 됩니다. (1896년에) 태어난 나혜석은 근대 조선의 부인운동의 선구자이자 1920년 3월에 잡지 신여자를 창간한 김일엽과 동갑입니다. 나혜석은 최초의 여류 화가이자 작가로 일찍부터 조선 여성의 해방과 자아의 각성을 외친 선구적인 페미니스트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1920년대는 세계적으로는 제1차 세계대전이 종식된 후 민족 자결주의, 민주주의, 평등주의 등의 새로운 사조가 시대를 풍미했습니다. 나혜석이 일제 식민지기의 조선에서 신여성 운동가로 활동했던 시기는 일본의 식민 상태로부터 자주 독립을 성취하기 위한 3.1운동 직후인 1920년대 초입니다. 일본에서는 히라츠카 라이초우가 1911년에 창간하여 5년 동안 간행되었던 여성 문예지 청탑을 중심으로 활동하였고, 이 시기 나혜석은 일본에서 유학 중이었습니다. 따라서 모성이나 정조관, 성의 자기결정권, 현모양처론의 부정 등 나혜석이 다루었던 주제나 사상은 청탑에서 활동했던 일본의 신여성론자들의 영향을 받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나혜석은 현모양처주의를 부정하고 비판하였으며 자신의 체험을 토대로 여성의 임신, 출산, 모성 등을 자연스러운 천직으로 여기는 전통적인 여성의 생애에 근본적으로 의문을 제기하는 여러 편의 글을 발표하였습니다. 그리고 24세가 된 나혜석은 교토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하고 변호사가 된 김우영과 1920년에 정동교회에서 신식 결혼식을 올립니다. 나혜석의 남편 김우영은 조혼한 아내가 죽은 후 일본으로 유학을 갔는데 그때 나혜석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죽은 아내와의 사이에서 아이가 있었습니다. 나혜석은 10년 동안의 결혼 생활에서는 지극히 모범적인 주부이자 어머니로 육아와 가정생활의 의무에 충실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1927년 6월에서 1928년 2월에 걸친 세계 일주 여행을 남편과 함께 하던 중에 파리에서 있었던 천도교 지도자 최린과의 스캔들로 인해 1930년에 남편과 이혼을 하게 됩니다. 나혜석은 이혼을 둘러싼 경험을 공개하기로 결심한 이후 1934년에 이혼 고백장, 1935년에 신생활에 들으면서를 발표합니다. 이를 통해 당시 조선 사회의 남녀 차별적 성윤리의 부당함과 모순을 드러내었습니다. 특히 1934년 잡지 삼천리 8월호와 9월호에 연재한 이혼 고백장 청구 씨에게에서 결혼해서 이혼에 이르는 과정을 상세히 기술하고 자신의 경험에 근거해 남성 중심 사회를 비판하였습니다. 조선 남성들 심사는 이상하회다. 자기는 정조관념이 없으면서 처에게나 일반 여성에게 정조를 요구하고 또 남의 정조를 빼앗으려고 합니다. 남에게 정조를 유린하는 이상 그 정조를 고수하도록 애호해 주는 것도 보통 인정이 아닌가. 종종 방종한 여성이 있다면 자기가 직접 쾌락을 맛보면서 간접으로 말살시키고 저작시키는 일이 불소하회다. 이 어이한 미계명의 부도덕이냐. 1934년 삼천리 9월호에 실린 이혼 고백서에서 나혜석은 여성에게만 정조를 강요하는 이상한
조선 남성들의 부도덕을 신랄하게 비판하였습니다. 나혜석은 연애나 섹슈얼리티에 있어서도 남녀가 평등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나혜석은 오빠인 나경석의 만류에도 글을 발표하고 1934년에 최린을 상대로 정조 유린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사회적으로 큰 스캔들을 일으켰습니다. 그 과정에서 일생의 후원자였던 오빠 나경석으로부터도 배척당하면서 사회적 고립과 경제적 어려움을 겪어야 했습니다. 나혜석은 1933년 서울 수송동에 여자 미술 학사를 개설하고 미술 개인 지도를 하면서 초성화 그리는 일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조선 미술 전람회에서 낙선하면서 그림으로 생활하는 것이 어려워지자 글을 써서 받은 원고료로 생활하기도 했습니다. 나혜석은 최린으로부터 소송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약간의 위자료를 받아 1935년에 고향인 수원으로 내려가 집을 마련하고 그림을 그리는 생활을 다시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나혜석은 이혼 이후 여러 가지 방법으로 경제적 자립을 시도하였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혜석의 생애를 통해 볼 때 1930년대 조선의 상황은 나혜석 정도의 집안에 상당한 정도의 고등교육을 받은 여성도 이혼 후 안정된 직업을 가지고 혼자서 살아가는 것이 불가능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혜석은 이혼 이후 18년 동안 일정한 직업을 얻지 못하였고 전 남편은 물론 친정 가족으로부터도 도움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화가로서도 작가로서도 명성을 얻고 있던 나혜석은 너무 유명하여 하층 계급의 일은 하고자 하여도 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당시 조선의 상황은 나혜석과 같이 가부장적 가족 제도를 벗어난 여성들이 현실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1920년대 나혜석, 김일엽, 김명순, 윤심덕 등 주로 일본 유학을 한 소수 엘리트 여성들이 주도한 신여성 운동은 사회 속에 뿌리내린 가시적인 세력을 형성한 운동으로 발전하지 못하였습니다. 나혜석이 자신의 경험에 기초하여 여성 자각의 필요성, 결혼 제도와 이혼의 불합리성, 성도덕상의 남녀 차별, 모성 신화의 문제, 여성 자립의 의미 등에 관한 다양한 글을 발표하였음에도 여성들의 공감을 얻을 수 없는 고립적인 절규였다는 평가도 존재합니다. 이와 같은 평가는 식민지 조선 여성들의 교육 수준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습니다. 1886년 미국인 선교사가 세운 이화학당을 시작으로 숙명여학교, 진명여학교, 양정여학교 등이 설립되었습니다. 1908년에 관립 한성고등여학교가 개설되고 이화학당에 대학과가 설치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식민지 조선에 근대적 여성 교육이 정착한 것은 1920년 이후의 일이고 1933년 여학생 총수가 총 여성 인구 대비 1.2%이고 여성 문맹자는 전체 인구의 92%에 달했습니다. 소수 엘리트 계층에 속하였던 신여성들의 주장을 공감하고 지지해줄 신식 교육을 받은 여성들이 적었던 것입니다. 또한 신식 교육을 받은 여성이 진출할 수 있는 직종은 교원, 의사, 약제사, 산파, 기자, 배우 등이었습니다. 1910년대와 1920년대에는 극소수의 유학파 여성들을 제외하고 직업을 가지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1915년에 경성여자고등보통학교에 1년 과정의 사범과를 설치하여 여성에게 교원 자격을 획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의학교육의 경우 1928년 개소한 경성의학강습소가 조선 내 최초로 여성을 위한 공식적 의학교육기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대적 연애관, 결혼관이나 남녀 평등에 관한 신여성의 주장들이 정당함에도 불구하고 일제 식민지기 일반 여성들의 삶의 경험과 동떨어져서 공허하게 들렸던 것입니다. 당시 한국 사회는 강력한 유교 문화의 전통이 뿌리내리고 있었고 여성 교육의 정도와 교육 내용의 차이로 인하여 식민지 조선의 신여성들이 제기한 자유연애와 결혼 및 섹슈얼리티 담론이 사회적으로 수용되기 어려웠던 것입니다. 이번 시간은 여성 교육과 신여성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은 입학식과 졸업식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